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주희입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의회도 개원했습니다. 각 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전남 지역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독식 체제로 과연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된 점은 의정 활동에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을 모시고 함께 토론을 나눠보겠는데요. 서동욱 전남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영규 여수시 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선의 의원이시죠. 전남도 의회가 순천시 의회를 두루 거치신 정병회 순천시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모두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전남 전반기의 의장 취임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동욱 전남도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200만 전남 도민과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2대 전남도의 의장 순천 출신 서동욱입니다. 저에게 전남도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응원해 주신 순천 시민들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 4대 순천시의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지방정치로는 21년째인데 이번 12대 도의회만큼 기대가 큰 의회가 없습니다. 예. 30대, 40대 젊은 의원님들도 대거 입성하셨고, 그리고 뭐 정의당, 진보당 하는 이제 진보전당,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이제 보수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젊고 역동적인 의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김영규 여수시 의장 말씀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수시의회 김영규 시 의원입니다. 지난 코로나19와 높은 물가를 인해 시민의 삶에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수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희망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의 신뢰를 따뜻한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 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병회 순천시 의장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회입니다. 저는 2002년 순천시의회에 첫 입성해서 2014년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하였었고요. 그 이후 도의회에서 4년 동안 광역행정을 두루 경험한 지방의원으로서는 5선차로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항상 주민의 깨끗한 심부름꾼이다라는 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저에게 의장 당선의 영광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의장으로서 순천시 의회가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특이 활동 및 스터디 그룹 지원 정책을 확대해서요. 순천시의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이 어디에서나 빛날 수 있도록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가 항상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에도 큰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선 8기에 어떤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지 각 의회 운영 계획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김영규 여수시 의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수시 8대 시의회 의정의 방침 한 4가지를 좀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화합과 통합의 의정, 두 번째는 신뢰와 존중의 의정, 세 번째는 시민의 중심의 소통의 의정, 네 번째는 견제와 균형
상생 의정이라는 이 네 가지를 좀 가져봤습니다. 이러한 의정 방침에 맞춰서 의회를 충실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직원과 별도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됨으로써 저희 의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수시의회 전문위원들을 13명까지 정책지원관에 채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3명을 지난해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의원들의 더 큰 전문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직원들의 적지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따라서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에 대한 감독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시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 충실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병래 순천시 의장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해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이 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유라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치분권 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의정을 이끌어내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높아진 권한과 이상에 걸맞도록 우리 순천시에는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고요. 의원님들의 실력과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인을 대변하는 기관인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동욱 전남도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앞에서 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지방의회의 좀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는 인사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임용부터 교육, 징계까지 이제 통칭되는 개념인데 아직까지 이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안 돼서 실제로 이제 봉청과 이 의회직이 아니라 이제 본청 직원하고 재교를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일단은 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년에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의회의 목들은 조금씩 좀 확보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하나 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좀 표방을 했고 의원님들이 좀 지지를 받았는데 하나 되는 의회의 좀 출발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한들을 의원님들께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 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이제 소외감들을 느끼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제 뭐 국제 교류나 아니면 의정대상 추천 권한이 이제 의장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셨는데 일단은 의정대상 추천 권한은 이제 저희가 상임위원장님들께 다 권한을 좀 나눠드렸고요. 국제교류도 그동안에 보면 이제 의장님 친한 분들을 좀 모시고 1년에 한 2번씩 좀 다니는데 이 의원들의 이제 국제 교류 사업들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그 나라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한중 의원 친선 연맹이나 한일, 한베트남에서 의원님들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의원 친선 연맹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년이고 8년이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인적 교류를 통해서 쌓이다 보면은 의원들의 국제 교류의 좀 성과들이 반드시 좀 남을 수 있겠다 해서 의회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좀 생각이고요.
또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이제 연구단체들이 한 10여 개가 좀 넘는데 연구단체들이 기존에 이제 친목단체 비슷하게 좀 운영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 성과 평가를 해서 연구단체 활동들을 성과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조례가 좀 제정이 되고 예산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집행부의 시책으로 좀 반영되게끔 하려는 이제 노력들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대부분 이제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면은 상임위원 의원들끼리 그냥 토론하고 이제 통과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도민들과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민들과 함께 토론회나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좀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란 의회를 좀 만들다 보면은 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12대 의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네. 뭐 세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치, 뭐 소통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대가 큰데 우려 또한 큰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남도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92%죠. 네, 92%가 민주당 소속이고요. 뭐 7명의 상임위원장도 전부 다 민주당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의장님께서도 민주당이시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게 균형과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의원들이 61분인데 그중에 56분이 저희 당 소속이고 뭐 프로테지로 따지면 92%가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 좀 충분히 많이 좀 듣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경제적으로도 독과점이 안 좋지만은 정치 영역에서도 독과점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의회 본연의 임무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어떻게 보면 200만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들 그래서 뭐 도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통해서 도민들을 중심에 두고 도민들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단 전남도뿐만은 아니죠. 여수시 의회 역시도 민주당 일색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여수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약간의 좀 파열음이 좀 있었어요. 특히 여수시 갑, 을 지역구가 이렇게 나뉘면서 뭐 그런 파장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봉합해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사실은 이 지방자치 단체에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개성이 좀 강합니다. 또 독특하고 또 각자가 독립된 체제다 보니까 그런데 좀 뭐 26명이 다 26명 성격이 다 틀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그런 협치는 가불이지만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해서 봉합적으로 하나의 일체가 되게끔 노력의 중심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성이 강한 분들은 또 강한 대로 또 이해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집행부하고 교류 역할 또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민에 다가서는 삶의 질에 우리가 충실해야지 아무리 독립되고 의원들이 가불이 나눠졌다 하더라도 그 가불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중심을 앞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 뭐 크게 생각을 안 해도 충분한 협치가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 노력하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또 우리 시민의 중심을 잡고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두 분 국회의원들, 갑을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먼저 손을 붙잡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이제 우리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도 우리 여수 제가 이제 뭐 또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역할이란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수 발전을 지역 발전을 우리 시민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두 분이 알아서 협치가 되고 화합이 돼야지 저희들이 뭐
중간에 역할을 한다 해서 꼭 해야 될 것이냐. 그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두 분 다 사시를 합격하셨고 네. 또 공직에 몸을 담으셔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 두 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잘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 의회로 가보시죠. 먼저 드물게 보수정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제 원내에 들어오셨는데 뭐 다른 소수정당 소속 의원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역시 민주당 독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 내부의 소수정당 의원들의 비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희 순천시의 정원이 25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80%인 20명이 민주당 출신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순천시는 무소속 시장을 당선시켰고요. 시민들께서 뽑아주셨고 순천시 의회 구성은 80%를 민주당 출신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순천시 의회를 통해서 책임 정치를 해라라는 또 하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의 추를 맞추어라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또 하나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무소속이나 소수정파 의원님들이 5분 계시는데요. 제가 뭐 특별히 소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잡음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일부에서 들리는 이제 표현들로 보면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호남의 민심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영규 의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 뭐 독식 또 민주당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4년마다 선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 선거의 기준은 시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4년 동안 그 의원들이 조금 전에 국회의원 2분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 후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민의 뜻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왔기 때문에 뭐 시민들한테 중심으로서 잘 해야 되고 그 뭐 또 특별히 그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저도 무소속으로 3번 당선이 됐었어요. 또한 95년 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그건 시민의 평가입니다. 내가 일 못하고 인정 못 받으면은 4년 후에는 시민이 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낙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열심히 생활민원, 또 정책적인 것, 또 시와 협치, 소통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평가의 기준이 돼서 되는 것이 꼭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이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저도 무소속으로 안 했다면은 내가 계속 민주당으로 왔다면은 그게 아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무소속도 내가 3번이나 당선되면서 어려웠죠. 지역 여건상으로는 네네, 그렇죠. 어려웠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됐지 않냐. 그래서 뭐 꼭 민주당이란 독식은 좀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해주셔도 우리 시민의 선택으로 다들 당선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독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 시장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서 호남의 민심을 대해서 되게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자치단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무소속 시장의 당선, 이번에 이제 순천 시민의 선택인데요. 조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시 의회 구성은 민주당 출신으로 하여금 80%를 또 당선시켜줌으로써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균형의 줄을 맞춰라는 명령일 수도 있다라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무소속 시장과 협치를 통해서 또 민주당의 가치 실현, 또 책임 정치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이제 서동욱 전남도 의장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도 색깔이 확연한 이제 민주당의 이제 텃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독과점, 정치 영역에서 독과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남 정치의 호남 정치의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11대 운영위원장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그 당내 경선이라는 이 절차들이 없이 본회의장에서 같이 좀 여러 소수 정당하고 같이 좀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11대 후반기부터 원구성할 때부터 이제 중앙당의 전 방침들이 당내 경선을 반드시 거쳐서 하게끔 해서 당인으로서 저 당의 방침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원구성 이후에 우리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상위 배정이나 예결위 배정 그리고 또 본인들이 좀 하시고 싶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나 교육 분야나 그래서 도의 각종 위원회 위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배려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소수 정당 배려 문제도 있지만 저도 좀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여성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1분인데 10분이 여성 의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더라도 그렇고 한 분 정도는 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전반기는 일단은 좀 지나온 거니까 후반기 저희들 자체 뭐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 문제들은 좀 의원들끼리 좀 충분히 투기의 과정들을 좀 거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이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뭐 이런 각 자치단체 집행부와의 이제 의회 이런 협치 관계의 문제들 이제 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노광규 시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의회와의 이제 이런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치 노력 무엇보다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 원래 몸을 담고 있고 원래 민주당 담고 있다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순천시 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이런 협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인가요? 뭐 언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순천 시민의 행복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바퀴인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시와 견제를 할 때도 있겠지만은 순천시의 발전과 순천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노광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고요. 또한 협력할 것이며 우리 순천시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판과 지적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 거듭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당의 정체성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부와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뭐 이제 지금 바로 예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뭐 전남도 의회하고 여수시 의회 의견도 듣도록 하겠는데요. 뭐 전남도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집행부하고 협치는 뭐 원론적으로 지금 전남도가 이번 민선 8기 4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다 대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가 문제 그리고 이게 쌀값 하락에 따라서 농민들도 그렇고 어디
뭐 전남 전체를 좀 둘러봐더라도 편한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자체도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저희들이 11조 시대인데 11조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11조 시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도의회 입장에서는 민선 8기 4년을 도민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먼저는 결국에는 민생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가 7개인데 7개 상임위별로 맡고 있는 민생 문제들을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좀 총괄해서 민생 관련 특위를 이번 회기 때 이제 구성을 해서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좀 수건인 의대 유치 문제, 또 의회가 좀 나서서 결국에는 뭐 우리가 1, 2차 병원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급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좀 직결된 의대 유치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정말 좀 최소한 내후년 22대 총선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여수, 순천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들 새 정부 들어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신안의 해상풍력, 그리고 공해 우주항공, 그리고 광주하고 이제 상생과제로 삼았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전남의 100년 먹거리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선장 동력을 만드는데도 도의회가 좀 앞장서서 좀 나서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하고 이제 유기적인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사실상 이제 지금 뭐 정권이 바뀌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전남, 광주 출신 장관이 한 명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사께서도 지금 매주 수요일 날은 아예 그 예산 시즌이기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인적인 네트워킹 자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은 아예 일정을 접고 서울에서 예산 확보 활동만 좀 전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 뭐 실국장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우리가 7기 민선 7기 때 이루었던 11조 시대, 예산 11조 시대를 뛰어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각고의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뭐 여수시 의회로 이야기를 돌려볼게요. 집행부와의 협치 노력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지난 7기 때는 말입니다. 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7기 때는 집행부와 협치 때문에 상당히 그 역경을 좀 겪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8기 또 의장을 중책을 맡아 보니까 무엇보다도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부와 또 시의회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이 화합이 돼야 되고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협력해 나가야 해야 되고, 여수시 의회가 시 정부 간의 사사건건 갈등의 모습은 시민들께 우리 여수시에 큰 피해가 온다, 이런 점을 봐서라도 협치를 해야 되고, 또 먼저 그 집행부에서도 시의회에다가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이해를 돕아야 됩니다.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협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 세월보다도 앞으로는 우리가 협치를 다가서는 것은 소통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제8대 우리 여수시 의회에서는 시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균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상생해 나가면서 발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지역별 현황 과제를 놓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의회별로 처리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뭐 순천시 같은 경우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뭐 클린업 센터 입지 선정, 그리고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문제, 뭐 경전선 문제 등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제 순천시의 청렴도 부분,
그 부분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렴도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지난 의회가 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참 그 오명을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그동안 지방원으로서 항상 지방원은 주민의 깨끗한 심부름꾼이다라는 전제하에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주민의 참 심부름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면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순천시는 우리 순천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금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요. 뭐 우리 순천시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한 서병철 국회의원님께서 관련 특별 법안도 만들어 놓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 더 노력하면 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처리장 문제, 또 이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더욱 많이 수렴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광역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의대 문제 어떻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순천대 의대 유치 등으로 한정적으로 이걸 우리가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전라남도와 협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우리 전남 동부권과도 협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의대 유치의 관건인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전남도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요. 이제 뭐 전남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까 앞서서도 이제 순천에 언급을 했었지만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우주항공, 2차 전지 등 이제 첨단 전략 산업 투자 유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동북권 통합청사예요. 물론 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동북권 통합청사가 이제 내년에 이제 개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연 이 동북권 통합청사에 뭐 어떤 실국이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정말로 예정대로 이제 정무부지사가 상주해서 여기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이 청사 기능을 하느냐, 뭐 지역사회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지사님이 하여튼 뭐 이번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좀 뭐 지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지키게끔,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은 어떠한 국들이 실제로 동북권에 필요한 국들이 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별 영향력이 없는 이런 국들이 오는 것들, 그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지금 환경국 하나가 있는데 지금 4개 실국을 옮긴다. 그래서 동북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이청사 기능들을 하겠다라는 것들하고, 저희들이 좀 주장하는 것은 전남의 경제 포션 한 70%, 80%를 점하고 있는 이 동북권, 그래서 경제국하고 그다음에 관광도 어떻게 보면은 여수, 순천 이렇게 해서 거의 70%는 좀 점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보성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경제국하고 관광국 정도는 와야겠다. 그리고 제일 도청이 이 서북권에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2005년 도청 이전 이후에 여수도 마찬가지지만 순천, 관양, 구례 공무원들이 도청에 전입을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그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이후에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고착되면은 지역 발전에 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사가 오면은 이 동부권 출신 공무원들도 도청에 많이 좀 당당하게 들어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 부지사가 이쪽에서 상주에서 근무를 하겠다. 네. 이제 뭐 행정 2급 1급이죠. 1급입니까? 예, 예. 그 이렇게 상주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저희들도 뭐 관심 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직제가 이제 어떻게 좀 될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책임 있는 1급 정부직이든 뭐 직업 공무원이든 간에 부지사급이 와서 상주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네.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전남도의 가장 시급한 이제 현안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솔루션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 전남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근데 다른 지역보다 좀 심하고 그다음에 그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나름의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출산 장려금을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그냥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가령을 들어서 우리 시군은 귀농 귀촌을 성공할 수 있는 시군이다. 우리 시군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을 좀 보육하기 좋은 시군이다. 뭐 교육을 하기 좋은 시군이다. 각 시군의 지자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그 지자체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지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출산 장려금 정도의 이 장려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자체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지원들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수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대 의회에서 현안들을 놓고 이제 집행부하고 많은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는 많은 부분들을 협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 한 가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그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나 봐요. 네네. 네.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협치 과제가 될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물론 시장 공약도 공약이지만은 참 일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관광도시라지만 일부권에서는 좀 경제가 약간 풀렸다고도 보나 그렇지 않고 다수의 상인들 또 특히 소상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집행부와 저희들의 그 보고상에도 협치를 했습니다마는 855억 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8월 1일부터 이제 임시회의가 열립니다마는 그래서 추석 안에 1인 30만 원씩 지급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걸 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것을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좀 풀어주면은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제가 빨리 해결되려면 코로나가 일시에 좀 잠식이 됐으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도 개발이랄까, 또는 우리 남산공원 개발이랄까, 또 우리 천혜의 참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그 삼면의 바다로 역점을 두면서 한다면은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 26명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경제의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현안이지 않냐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도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 감소, 이런 저출산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공단 산단 지역이 있어서 공단에 사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재정비를 못했어요.
그걸 생각지를 못했던가는 모르겠어요. 지난해 그 집행분화 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걸 재정비를 해서 1종, 2종으로 이걸 빨리 도시계획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5층밖에 못 지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좋은 땅들을 충분히 가치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못하게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일반 주택 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데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싶은 업체도 대기업 업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하루속히 해야만이 좀 우리 지역 경제가 바로 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또 하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산단에 다니려면 도로가 지금 병목 현상입니다. 네.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터널을 뚫어서 도로가 충분히 소통이 되면은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인구도 유입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선 8기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앞으로 각오를 다지는 말씀 이제 약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말씀 1분씩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 1분 정도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8대 시의회 시민 신뢰한 따뜻한 의회라는 구호를 새 출발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 없이는 설 수가 없다는 무신불림을 깊이 새기고 모든 의정 활동이 중심의 시민이 되도록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시를 시민과 함께 손잡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시민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여수시 의회에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26명 시의원들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순천시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순천시 의회는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습니다. 늘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순천시의 발전과 순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 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함께해 주신 또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동욱 전남도 의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200만 도민이 계시기에 도의회가 존재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대안들 좀 제시하면서 정말 좀 도민들이 팍팍한 삶들의 힘이 되는 그런 도의회가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12대 우리 도의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서동욱 전남도 의장, 김영규 여수시 의장, 정병회 순천시 의장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 강화된 위상만큼이나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민주당 독식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해내는 참신하고 성숙한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US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